이거는 선생님이 슬라이드가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상황이거든요,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과 환경, 학교에서의 환경 문제, 이런 학교에서의 상황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죠. 선생님은 학교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에서 얘기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데 아까 말했던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일 때 인문 사회적인 환경이 있고 자연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때 제가 여러분 나이대 비슷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환경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느끼기에 가장 싫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흡연을 얘기했어요. 남자애였는데 흡연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어떤 청정한 공기를 이제 위해를 끼친다면 흡연 문제를 얘기했어요. 아주 직접적이네요. 이게 선생님이 그 대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흡연 문제도 이게 환경 문제니까. 공기의 문제잖아요, 공기. 대기 환경의 문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별로 안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가 얘기한 거는 이제 운동장이었어요. 다른 친구가 얘기한 거. 운동장. 운동장이 왜? 남자였는데 이제 축구하는 친구인데 운동장이 너무 뜨겁다, 잔디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도의 지역도 그렇고 이제 운동장이 인조잔디 운동장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운동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의 모델이 그 운동장이 그 고무분말 그 칩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고무분말이고 이제 화이바, 그 잔디 화이바가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일반 천연잔디보다 훨씬 더 40도까지 올라가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 친구는 축구하는데 너무 뜨겁다, 여름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쿠션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부상도 많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인조단 잔디 운동장의 그 이슈는 사실 그 친구는 뭐 축구부라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교 어떤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운동장 문제. 그렇다고 해서 천연 잔디를 깔면 교장 선생님이 바로 테이프 딱 친 다음에 운동 금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깐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놓아야 되는 운동장인데.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나왔던 게 먹는 거, 급식. 여러분도 급식인가요? 급식을 하는데 이 먹거리에 대한 뭐 좀 문제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호의 문제를 떠나서 안전한 먹거리 문제. 우리 학교는 친환경 급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이슈가 학교 안에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쓰레기 같은 문제도 애들이 이제 반별로 이제 분리배출을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이랑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당번에서는 하는데 쓰레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대기 문제도 있고, 수질 문제도 있고, 애들 건강권의 문제도 있고, 뭐 요새 화두가 되는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한테 좀 쉬운 과제일 수가 있죠. 이거를 제안서 이제 해결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이게 직접적인 이해 강사이기 때문에 뭐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학교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학교 숲. 우리 학교에는 학교 운동장에 지금 이건 뭐 이 운동장이 뭐 인조잔디 운동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가운데 트랙이 있고, 모든 이 학교 운동장이 그렇잖아요. 가운데 잔디가 있고 트랙이 있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장에서 조금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특히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여자애들은 요 난간으로 해서 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가운데에서 다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장은 그 초등학교 전체의 이 어떤 공공의 어떤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축구하는 남자애들이나 이렇게 뛰어놀거나 체육할 때 하는 거.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좀 이렇지, 사실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가면 이렇게 운동장 문화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 대신? 체육관. 이 친구만 대답하네.
거기는 이제 체육관이 있습니다. 모든 체육 활동은 체육관에서 해요. 그리고 운동장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딱 가면 건물에 딱 있고 이렇게 여기가 학교인지 잘 몰라요. 그런 소위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도 보면 이런 목표의 구조는 아니에요. 가면 이게 학교인가? 들어가서 보면 학교에 이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단과별로 분과별로 다 있고, 운동장은 말 그대로 진짜 운동하는 아이, 거기에 이제 그 학교에 유명한 뭐 무슨 팀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는 전용 이제 체육관이 있죠. 왜냐면 이게 운동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더 뭐하게 얘기하면, 더 깊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일본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체조의 기호입니다. 사실 전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시상하고 이렇게 단별 학년별로 쩌쩌쩌 모여가지고 땡볕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사실은 일본의 약간의 군사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의 개념이 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학교를 이제 약간의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선진화 방안에서 초등학교 보면은 이제 그때 지금 그 동네에 어떤 이제 체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네 팀한테 주말에 개방을 하죠. 잔디 운동장을 깔아서 개방해서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어떤 이렇게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정크푸드라고 얘기되는 거, 햄버거,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죠. 뭐 콜라로 해가지고 한 번만 실험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콜라로 녹을 닦으면 녹이 다 지워질 정도로 굉장히 독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전통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덜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는 더 안 좋은 음식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딱 하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은 1, 2주제까지는 또 여기서 관련해서 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에 더불어서 뭐 물어보고 싶거나, 이런 내용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건 어떠냐 라거나. 질문할 때요, 특정 연령층 갖고 있는 음식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특정 연령층? 연령층은 약간 시간관이나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안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음식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예요. 그 안에 음식문화의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계층별로, 세대별로 음식의 이렇게 차이, 그로 인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어떤 상황이나 문제의식이 이 친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계층별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식의 좀 뭐 대안이나 이런 걸 해본다 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 큰 대주제 안에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선생님한테 아까 이 친구처럼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떠냐? 이런 문제는 솔직히 환경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딱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현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그게 그닥 큰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팩트,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요 문제는 요새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50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1, 2주제는 사실은 그렇게 다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의 문제에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문화 관련해서는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혹은 뭐 음식에 관련된 아까 이 친구처럼 얘기한 세대별로 약간 다른 음식문화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큰 대주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 중에 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까 그전 선생님이 50대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교육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인조잔디 운동장을 1년 안에 다 바꾸겠습니다. 그게 맞냐 이거죠. 그게 옳은 건 아닌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라든지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제안서를 쓰는데 한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얘기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첫 단추니까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 2주제는 이 정도는 선생님이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3, 4주제가 훨씬 더 얘기할 게 훨씬 더 많은 이슈가 많은 거죠. 사실 선생님의 학교는 잘 몰라요. 학교는 여러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반에서는 이런 걸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실천의 행위에서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누군가 하니까. 아니면 우리 반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지금 여기 참여한 학교의 4개 학교에서 같이 모임처럼 해서 학교별로 이런 활동을 제안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 가능성에서는 가장 높은 이런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50분까지 20분 쉬고 3, 4주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3, 4주제는 10분 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